네, 저희가 가을 개편을 맞아서 이번 주부터 정치 코너를 좀 정비를 했는데요. 엊그제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의원 모시고 레드 캠프를 운영을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색깔을 따서 블루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모신 주인공은 바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네. 격주로 이렇게 네. 모시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이 그 코너 소개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못 들었습니다. 예, 긴장해가지고. 배철수 씨. 아, 예, 그렇죠. 좀 익숙한 목소리인데 나는 순간적으로 MBC의 네. 간판 프로가 이제 그 저녁에 방송되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고 있어요. 30년이 넘은 프로예요. 그러니까 간판 프로인데 음악 캠프를 따와가지고 레드 캠프, 블루 캠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난 순간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배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 어떻게 그 배철수 씨 같아 되겠습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새벽에 네. 한일 정상이 만났다는 소식 보셨죠? 네, 지금 막 접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약식 회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건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회담 형식이 아닌 약 30분간 간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설명을 받아서 보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하고 있는 행사장에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건데 일본 쪽에서 준비를 안 해가지고 회담 장소에 테이블과 국기 등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또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추진한다라고 언급했다가 흔쾌히 합의했다고 했었죠. 근데 일본으로부터 사실은 부인당했던 촌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일본 또 총리가 있는 건물에 또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준비도 안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모습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일 외교에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간담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 또 찾아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고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해명을 했냐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곳에서 하는 장소로 해서 기시다 총리도 오고 윤 대통령도 갈 수 있는 것이다. 기시다는 오고 윤 대통령은 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굴욕 외교 그다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한일 외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변명거리를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좀 급박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일정도 잘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웃나라인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무척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이 외교에 있어서 점수가 사실 국민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너무 낮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요구가 있지 않았나.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성과.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무게를 둔 거 아니야 이런 진단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대에 올라가는데 전혀 무대가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가 혼자 올라가서 무리하다가 넘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대 쪽에서는 아직 큐사인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혼자 방송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도 되게 주목거리였잖아요. 인플레 감축법 처리 문제라든지 통화 수합 문제가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날아온 소식을 보면 약식 회담도 아니고 약식 회동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의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IR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양 정상 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긴밀한 자리인데 약식 회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사실 염려도 좀 있어요. 예. 영국도 조문하러 갔는데 누구 말대로 그냥 육개장만 먹고 온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이렇게 허둥지둥 되면서 상대 쪽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부분도 예, 회동으로 끝이게 되기 때문에 예. 이번 외교 행보에서는 예.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예. 외교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1분가량 인사를 나눴다. 이게 다른데 한미 간에. 한미 정상 간에 1분간 인사를 나누었대요. 예, 약식 회동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번엔 그건 안 나오나요? 얼굴은 쳐다보던가 이런 거요. 눈은 맞췄는지. 예, 아무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로는 여기까지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아, 지금 참 걱정입니다. 지금 준비 안 된 그래요? 정권 아닌가. 정말 우리의 우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정과 관련된 부분 우리 국내 정치는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지만 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일단 하계회 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로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냥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최한 바이든 대통령과 1분가량 인사를 나눴다. 이와 별도로 한미 정상이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이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어떤 최고위원님의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이게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까? 예, 좀 더 생동감 있게 예, 그 자리에서 결론을 좀 낼 수 있는 것은 내자라는 방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대표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발언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된다면서요, 요즘. 요새 예,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좀 적극적인 예, 회의 방식을 좀 바꿨는데요.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예. 뭐 상당한 흥미를 느끼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특히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전화나 메시지는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기다려지고 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매주 월수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9시 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아니면 돌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발언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참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한번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요? 대표님을요. 어떤 걸 갖고 공격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긴급하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긴급 제안을 하겠다. 오.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이제 막 이제 폐회를 하려고 하는 즉시 그러면 대표님 저도 긴급하게 할 제안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 기간 중간에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시민들과 지지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공약이 있는데 이제 3주가 경과했으니까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TF를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한 1년 수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이야기도 일부 나눴던 부분이 있어서 네네. 상당히 익숙한 부분인데 주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형식이었거든요. 대표님이 물어보니까 사실은 긴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 그렇죠. 과연 너 준비되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준비되어 있는 최고위원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정책위 의장으로 사무총장으로 늘 준비하게 만드는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사전에 각본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 그다음에 당원들이 볼 때는 예. 야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구나. 긴박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며칠 됐죠? 아직 한 달은 안 됐죠. 그렇죠. 3주 이제 지났죠. 네. 그 3주의 행보를 그러니까 자체 평가 혹시 좀 나눠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고위원 개인 견해도 좋고. 지금 뭐 민생과 관련된 행보는 아주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전당대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에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뢰를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국 정당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기는 게 사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의 일단 당면 과제인데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결국은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삶 그다음에 민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위원회의 주된 의제가 정치적 공격도 있지만 꼭 민생 문제를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며칠 전에 돌발적으로 제안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그거였죠. 슈퍼리치와 관련된 감세. 슈퍼리치 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논평만 하지 말고 정치적 발언만 하지 말고 아예 결론을 내리자. 이번 예산에 슈퍼리치 감세와 관련된 부분은 당론으로 맡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뭐 정책이면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엊그제 이제 당에서 그러니까 그 중점 우선 그 입법과제 7가지 이제 민생 입법과제 7가지 이제 고르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뽑아갖고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란봉투법이 지금 제가 최대 쟁점인데 뭐 여권에서는 뭐 만약에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이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주도를 해서 약간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심사한다는 표현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이것은 통과 의지의 강약을 시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적 합의와 그다음에 쟁점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여러 명이 발의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정당한 노동 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물 수 없는 게 현행법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한 노동 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다는 거죠. 특수고용, 간접고용, 파견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노동 관련 법에서는 그 부분이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주고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쟁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불법이니 적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논의가 있으니 이것을 노란봉투법을 개정을 해서 그 범위를 넓히되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라든가 혹시 법률 위반, 위헌 이런 얘기가 나오니 오히려 집중적으로 그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적 걱정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민생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래서 야 점검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배를 안 띄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정비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그렇고 지금 쌀값이 지금 농민들 아우성이던데 네. 지금 정부가 25일인가에 지금 그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를 한 상태죠. 그러면 당의 입장은 그걸 보고 최종 조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계속 우리가 지금 압박을 넣고 있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챙긴다고 했는데 매 현장 발언을 갈 때 그때도 모두 발언을 하나 준비했어요. 230만 농어민의 민생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발언을 준비해 갔는데 실제로 김제평야에 가가지고 20여 명의 농업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여의도에서 생각해온 발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이구나. 어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애절한 절절한 그 말을 직접 듣는 것과 제가 여의도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문현답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현장에 답 있다. 그래서 그 우문현답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는 이렇게 저렇게 시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급박해요. 이제 곧 새로운 햅쌀들을 지금 또 수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수확했던 이 쌀들에 대한 문제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거나 시장 정리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햅쌀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고 있는지. 특히 뭐 슈퍼리치랑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5년 동안 6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조 정도 매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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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조 정도 매년 예상
제가 볼 때는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말 잘못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외교도 계속적인 헛발질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 있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라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와중에 저쪽에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은 민생을 정말 발길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현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에 대해서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맞죠? 글쎄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적 선택권, 그다음에 피선택권과 관련된 논란은 늘 있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헌이면 그럼 지자체장을 3연임 금지 조항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3선까지 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에 상당히 호응을 가져오는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효능성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선 연임하고 추가적으로 공천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정치 개혁의 과제로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폐기됐다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고 법률적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한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오로와 나싱으로 가기에는 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 3선까지만 하고 4선부터는 무조건 공천 배제를 100% 갈 거냐 아니면 100% 허용할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선택받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의무이고 알겠습니다. 행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될 거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약식 회동을 가졌다고 전해드리면서 했던 그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어떤 지금 보도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박찬대 최고위원과의 첫 번째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고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